판사는 7살 쌍둥이가 입을 열 때까지 아이들을 비웃었고, 그로 인해 법정 전체가 충격을 받았다. 어른들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화려한 언어보다는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어떻게 일련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위대한 일의 시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세계 어느 지역에서 이 쇼를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은 자선단체에서 돈을 횡령한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주방 테이블에 음식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당신은 침묵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전자는 계속 소리를 냈지만 김태형은 더 이상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는 발 밑에 땅이 불안정해지는 듯 의자 등받이를 움켜쥐고 거기 서 있었습니다. 문 밖으로 조카들의 졸린 발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아침이 평소처럼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조카들에게 말할 시간조차 없었다. 김태훈 나이는 72세입니다. 딸과 사위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그는 두 손녀인 민지와 지유의 보호자가 됩니다. 그 겨울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눈, 장례식, 그리고 판사가 조용히 양육권 서류를 넘겨주는 모습. 그때부터 그들은 교회에 있는 3개의 방이 있는 집, 도서관, 정원, 그리고 밭이라는 이름의 늙은 개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어린이 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보고서 작성을 돕고 기부금을 추적하고 감사 편지를 쓰는 일을 통해 위안을 찾았습니다. 항상 깔끔하고 정직하며 시간을 잘 지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 그리고 지금은 7만 5천 달러의 횡령 혐의입니다. 서류, 숫자, 서명, 모든 것이 그에게 불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빠는 그럴 수 없어. 태훈이가 끌려간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속삭였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틀에 조용히 앉아 까마귀들이 정원에 모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대중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감각적인 보도였습니다. 친절한 할아버지인가? 재능 있는 사기꾼인가? 한국거래소의 금융 스캔들. 알리 부인의 이웃이 울타리를 닫았습니다. 학교에서 소녀들은 처음에 할머니도 거짓말쟁이야 라는 놀림을 받았다. 지우 민지를 욕실로 데려가 문을 닫고 말했다. 우리는 그가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할아버지처럼 생각해야 해요. 할아버지는 항상 진실은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자세히 보는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증거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서류에 태훈의 서명이 있고 인출일에 결근했으며 날짜와 금액이 일치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소녀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간단해 보이네요. 그 당시 할아버지는 아팠어요. 2번. 검사.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사소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우, 그가 강도 사건 당일에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들은 오래된 보고서, 사진, 의료용품, 심지어 식료품 영수증까지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와서 할아버지는 무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도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상한 우연의 일치는 태훈이 인수인계일에 부재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병가를 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고서에는 그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어요. 그 당시 펀드에 누가 있었지? 제 생각에는 만약 항목 목록이 발견된다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자아이들에게 체스를 가르쳐 주던 오랜 친구이자 경비원 정희가 구해주러 온다. 그는 그들에게 방명록 4번을 주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펀드 이사인 박지훈의 이름이 거론된다. 게다가 그가 그 건물에서 유일한 직원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소녀들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실은 실제로 세부사항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나아가서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조직의 로비에 대중에게 공개되는 전시물이 있습니다.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복사본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이는 엉뚱한 해고 이후 더 이상 펀드에서 일하지 않는 전 인턴 리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재판이 다가오고 있다. 태영이는 가택연금을 받고 있다. 집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녀들은 시간표를 만들고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누군가 태훈이의 스케줄을 미리 알고 있었고 태훈이의 병을 이용해 이를 은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판 전 마지막 날 밤, 지우는 설령 그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더라도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듣는다면요, 오민지가 덧붙였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클립보드, 노트, 그리고 13살짜리 아이에게는 너무 심하게 뛰는 심장을 들고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개인적인 비극으로 시작된 일이 점차 하나의 과정으로 발전했습니다. 김태훈 발목 팔찌를 찬 채 집에 앉아 법원 소환장을 읽고 법률 용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더 이상 커튼을 열지 않고 창문 옆에 서 있는 일도 거의 없고 말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 가장 나쁜 것은 감옥에 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수치심입니다. 그는 절도 혐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배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항상 정직함의 화신이었던 그에게 그것은 마치 그의 영혼에 녹이 스며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민지 그리고 지우는 이 결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그들은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러다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어른들의 침묵은 그들의 결심을 더욱 강화할 뿐이었다. 체포 후 첫 주는 감시하에 보내집니다. 소녀들은 할아버지에게 정확히 어떤 요금이 청구되었는지 조사했습니다. 금액, 날짜, 거래 내역 등,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이 읽을수록 그 비난은 직접적인 증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논리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만약 그가 접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서명이 문서에 있었고 돈이 사라졌다면 그는 유죄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조화로워 보이네요. 너무 마른 편이에요. 그들은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병가입니다. 작년에 할아버지는 1월과 7월 두 번이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우연의 일치는 불안하지만 두 번째 우연의 일치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태훈이 모든 것을 적어 놓은 낡은 노트를 펼쳤다. 약을 먹은 날짜, 병원에 간 날짜, 기분이 어땠는지. 7월의 기록 페이지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혈압, 체온, 거에 매일 받는 주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가 분명히 사무실에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서명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한 가지 의미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이를 위조했다는 것입니다. 민지 이 제안은 재단 건물에 누가 언제 있었는지를 수평막대로 보여주는 타임라인을 만듭니다. 온라인에서 간단한 템플릿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자금이체 날짜를 종이에 기록하고 방문자 기록의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그 당시 기금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박지훈. 펀드 이사는 항상 웃는 얼굴,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태훈이 체포된 후 그는 어떠한 공격적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신중하고 정중한 태도로 기자들에게 충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정의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는 것은 바로 이런 제약입니다. 태훈을 20년간 알고 지낸 그 남자는 자신의 죄책감에 대해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다만 형식적인 어조로만 말했다. 그들은 몇 달 전에 해당 기관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던 학생 리나 씨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었던 일을 회상합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불필요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민지 학교 네트워크를 통해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대답은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전화로는 통화할 수 없지만 뭔가는 전할 수 있어요.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생물 교과서 아래에 얇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지훈이 서명한 사직서와 내부 지침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리나는 일부 보고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한 뒤 기금에서 사라졌습니다. 소녀들은 재단 건물 밖에서 경비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은 가방을 메고 반대편 벤치에 앉아 누가 언제 들어왔는지 적습니다. 방문 빈도, 인원, 차량 수 지우는 표의 이름, 날짜, 시간을 입력합니다. 5일 후, 분명한 패턴이 드러났다. 특정 시간에는 지훈만 건물에 남았다. 게다가 할아버지가 공식적으로 부재 중인 날에도 그들은 공개적으로 이체 금액과 목적을 밝혔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지급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돈은 미래로의 달이라는 단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알려졌지만 등록부에는 해당 단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이름은 진부하게 들릴 수 있는데 효과적인 계획에서는 종종 진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니 해당 금액은 한 달 전에 등록된 개인 회사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업자는 지훈 씨와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소녀들은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을 설득하기에 충분한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아무도 듣고 싶어하지 않더라도 진실을 증명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어느 날 저녁, 다가오는 심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던 중 지훈은 또 다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불 명령서에 인쇄본에는 여러 가지 서명 스타일이 있습니다. 획은 비슷해 보이지만 기울기는 다릅니다. 할아버지는 매우 유창하게, 거의 서예처럼 글을 쓰셨습니다. 의심스러운 지불 영수증에는 글자가 조금 더 날카롭게 쓰여 있고
움직임도 좀 더 재밌습니다. 누군가가 필체의 실제 특징을 모른 채 서명을 베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수집한 모든 것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노트북, 차트, 인쇄물 등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지우는 표지에 진실의 주장기라고 적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작은 법률 문서 보관소입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증거, 사실도 필요합니다. 그 사이 할아버지는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다시 신문을 읽고 바트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누군가가 소녀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대는 이런 일에 익숙했습니다. 아이들은 듣고 어른들은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줄은 전혀 몰랐다. 예비 심리 날이 왔습니다. 소녀들은 홀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들어왔습니다. 복도에 있는 소파 위에 지우는 서류를 들고 있었고 민지는 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훈의 변호사가 복도 문에 나타나 그들을 바라보며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문서를 검토해봤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첫 순간입니다. 하지만 재판이 눈앞에 다가왔고 그곳에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가족의 운명은 영원히 묻힐 것입니다. 그 법원은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였다. 돌, 차가움, 높은 천장, 발소리가 울려 퍼진다. 안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종이를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녀들은 깔끔한 머리 스타일과 엄격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융은 또한 그의 손에 진실의 주장기라는 문서를 들고 있었고 융은 노트와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너희는 통과할 수 없어. 아이들은 복도에서 기다려야 해. 경비원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민지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 때문에 떨리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떨렸다. 처음에는 경비원과 변호사조차도 그들의 요청을 절박한 요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소녀들이 문서, 차트, 발췌문을 발표하기 시작하자 방 안의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60대 여성 판사는 15분간의 연기를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가지고 토론실로 들어갔다. 20분 후에 그녀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건에 유리하다면 증거로 채택될 것입니다. 태훈 오랜만에 의자에 똑바로 앉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몰랐고 소녀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복도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조카들. 시작해볼까요?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선생님,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모든 흡연 중단이 할아버지께서 병에 걸리신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요즘 사무실에 올 수 없습니다. 여기에 그의 병원 진단서가 있고 여기에 그의 일일 기록이 있습니다. 판사는 문서를 조용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는 이 기관의 방문 일정을 수집했습니다. 보안 기록에 따르면 중요한 날에는 건물의 펀드 매니저인 박지훈 한 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치일과 참가일이 겹쳤습니다. 정말 우연이네요.
그녀는 인쇄물의 두 번째 부분을 주었다. 승소에 확신을 가졌던 피고인 측 변호인은 마치 모순점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듯이 서류를 너무 빨리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덧붙였다. 결제 서류도 확인했어요. 서명은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며 그녀는 확대된 이남을 2장을 꺼냈다. 글자의 기울기가 다양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보통 이렇게 서명하시고 논란이 많은 거래에서도 이렇게 서명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손이 아니다. 누군가가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홀 전체가 얼어붙었다. 판사는 검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있나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서류를 검토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동의했지만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제출된 자료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원은 서명에 대한 독립적인 전문가를 고용하고 기금의 다른 직원들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지훈 지금까지 침착하게 앉아있던 그가 처음으로 표정을 바꾸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이를 알아차리고 조용히 이렇게 썼다. 반응,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표시. 그 후 이틀은 긴장된 침묵 속에 지나갔다. 할아버지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반복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난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도 몰랐어요. 당신은 우리에게 관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민지가 대답했다.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는 전직 연수생인 리나 씨가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이상한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과 의심스러운 자금 이체가 담긴 문서에 서명을 거부하자 사임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펀드 매니저에게 두 번째 타격이다. 필적 연구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는 이 서명이 실제로 위조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태훈의 필적은 알지만 손동작의 세부 사항은 모르는 누군가가 만든 정교한 위조품입니다. 전문가는 이것은 고의적인 위조 행위입니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점심 식사 후 박지훈은 스스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제가 했어요. 이 돈은 아들의 치료에 필요해요. 이 모든 일이 법정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나중에 모든 것을 돌려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우는 그저 편리한 캐릭터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는 아파서 서명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는 침묵했다. 방이 너무 조용해서 타이피스트가 속기를 바꾸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판사는 메모를 하고 토를 바라보았다. 법원은 기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김태희는 전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에 대한 소송은 기각되었다. 법원은 증인들에게 증언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태훈 울지 마세요. 그는 그저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녀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꼭 껴안았다. 그것은 안도의 침묵이었고 승리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들어서자 기자들은 질문을 시도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세요? 젊은 형사, 변호사, 지우 나를 봐.
우리는 어른들이 주의 깊게 조사하지 않고 진실을 결정하도록 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다음 삶의 문을 여는 첫 문장입니다. 법원이 김태현의 무죄를 선고했을 때 법정 전체에서 박수가 터지지 않았다. 기뻐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너무 큰 대가를 치른 승리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어떤 외침보다 더 깊다. 이는 중요한 일이 발생하여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지훈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는 누구에게도 비난이나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할 때 얼굴은 창백했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다. 그는 피곤함을 느낀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지만 대신 자세한 내용을 밝히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시설에 연결된 법인 계좌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 아이는 해외에서 긴급하고 값비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공식적인 경로는 하나둘씩 폐쇄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회를 찾기 시작했고 돌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태훈을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가 질문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심지어 필체도 알고 있었고요. 흉내낼 수도 있었죠. 그는 사람들을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점을 이용했어요. 지훈이 말했다.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어떤 이들은 최대 형량을 요구했고 어떤 이들은 완화 사유를 고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돈을 자신에게 쓰지 않았고 도망치지 않았으며 자발적으로 자백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타협안이었습니다. 지훈은 보호관찰, 전액배상, 그리고 같은 기금에서 의무적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지만 기금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할 여유가 없는 가족들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태훈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 중 하나다. 그는 기자들에게 복수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스템은 더 사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뉴호프 기금 거의 붕괴 직전이었음. 공개 스캔들 이후 후원자들이 떠나고 직원들이 감축됨. 하지만 몇 달 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 감사, 공개보고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로 소녀들 덕분에 가능합니다. 그들은 재능 있는 아이들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유능하게 일하는 사람들로서 도시 대학변호사 협회의 여름 인턴십에 초대되었습니다. 태훈의 집은 조용해졌지만 더 이상 무겁지는 않았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전에 고요함입니다. 태훈이는 다시 걷고 책을 읽고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손녀들의 눈을 더 자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당신을 보호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보호해줬다는 게 밝혀졌어요. 지우 어깨를 으쓱하다. 우리는 그저 질문을 던지고 검색해서 답을 찾습니다. 태움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는 점심 식사 중에 나누었던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탄생했습니다. 민지는 논리가 없으면 아무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단계적으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떻게 가설을 세웠는지, 어떻게 확인을 구했는지 등이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관찰, 1차 자료 수집,
시간 경과 및 행동 패턴에 따른 검토, 동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라는 구조가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이 방법을 자신들의 이름을 따서가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준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태움 방법이라고 불렀습니다. 1년 후, 이 사건이 거의 잊혀졌을 때 한법률 저널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체제에 맞선 두 여학생. 논리와 관찰이 어떻게 진실을 회복하는가? 이는 대학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소녀들은 과학 컨퍼런스의 청소년 부문에서 연설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그들은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먼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학생, 교수,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라고 지우는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노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사실, 그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판을 피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계속 비판을 피했습니다. 의무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그의 아들은 회복되었습니다. 지훈 본인은 단호하게 말했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신뢰는 결코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해결책의 일부가 되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었습니다. 저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 도울 수는 있을 거예요. 최소한 작게 시작하세요. 어느 날 저녁, 태훈이 차를 마시던 중 물었다.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까? 법학은 단지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위선이고, 정치이고,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말이 많은 거예요. 민지 그의 여동생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그곳에 가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갈 테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할아버지의 조언 이상이 필요하겠군요. 나는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했어요. 지우가 대답했다. 우리는 전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가 끝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쉼표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감정으로가 아니라 사실로, 법과 진실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도시 중심부에 있는 유리와 가벼운 돌로 지어진 건물에는 로펌이 들어서 있다. 태훈. 대리석 기둥도 없고, 금박 손잡이도 없고, 어두운 참나무 캐비닛도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은 가볍고 투명하며 통풍이 잘 됩니다. 건물 정면에 적힌 이름은 한 사람처럼 들리지만 그 뒤에는 두 자매가 있습니다. 바로 13살의 나이에 법정에 서서 할아버지를 변호했던 두 자매입니다. 이제 그들은 전국의 노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태움 방법은 단순히 학교 공책에 적어 놓은 스케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많은 인권단체에서 기초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원칙은 40개 주에서 공공변호인의 관행에 채택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위조, 노인에 대한 압력 시도, 위조 서명 식별, 위조 보호, 효과적인 거래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성인 자녀나 펀드 직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행동할 때 그렇습니다. 민지 씨는 한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이론을 세우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가설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건 감정보다 더 중요해요.
취약한 상황에 처한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무료 태운 클리닉입니다. 변호사, 인턴, 자원봉사자 모두 이 방법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은 교리가 아니라 검증 시스템입니다. 모든 사건은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 이겼는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태훈 7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생애의 마지막 몇 년을 조용하지만 자랑스럽게 보냈습니다. 그는 때때로 인문이 상징으로 세미나에 초대됩니다. 그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항상 찾아온다. 그의 말은 간단했다. 제 손녀들은 아이들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긍정적인 힘이라는 걸 증명해 보였어요. 그는 한때 포로로 잡혀있던 집에서 조용히 죽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그 해의 메모가 적힌 오래된 노트와 다음과 같은 제목이 적힌 신문기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변호사들이 할아버지를 체제로부터 변호했다. 이번에는 노랗게 변했어요.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은 친구와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민지와 지유의 보호를 받으며 참석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수로 인해 집이나 연금을 잃었습니다. 이 방법 덕분에 그들은 서류와 돈을 되찾았고, 때로는 존경심까지 되찾았습니다. 태훈이 죽은 지 1년 후에 개관했다. 김태훈 노인법연구소. 건물의 정면에는 그의 말이 새겨진 청동 명판이 있습니다. 정의는 신뢰에서 시작하지만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민지 그리고 지우는 더 이상 자신들이 모든 것을 증명한 소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정확하고 업무에 있어서는 거의 엄격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 즉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그들의 세미나에는 복잡한 법률 용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사례와 간단한 원칙, 그리고 하나의 주요 이론이 있습니다. 비난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어느 날 젊은 수련생들을 위한 또 다른 교육 과정을 마치고 있을 때 12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소녀 2명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똑같은 따은 머리와 큰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당신들은 전에 여학생이었던 건가요? 민지 웃다. 옳은.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지우 잠시 생각한 후 대답하세요.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보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항상 행동에 정직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돕고 싶어요. 소녀들이 말했다. 그들은 추가 수업을 듣고 차트를 그리는 법, 필체를 비교하는 법을 배우고 사실, 동기, 반복이라는 세 가지 진실을 듣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또 쌍둥이네요. 다시 한번 관찰을 통해.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들을 신뢰하는 것. 이 이야기의 마지막 세부 사항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자매들의 작업에서 영감을 받은 대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태훈의 방법 학사 학위 프로그램으로 미국 법학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핵심 사건 분석 모듈 중 하나가 교수나 판사의 이름이 아닌 가족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비난을 믿기 전에 진실을 믿는 가정. 그리고 그 나라의 남쪽에 있는 한 마을에서 또 다른 변호사가 노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맡았을 때 그는 기소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트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행동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명하세요. 그는 폴더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태운 방식을 사용 중입니다. 유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는 정의를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이란 큰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자열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올바르게 시작하면 일은 당신이 꿈꿔왔던 것보다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